네, 세계 최단 기간 히말라야 14자 무산소 완등을 마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위대한 기록을 가진 산악인이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네. 자연에 맞선 인간 승리의 산증인 From to Zero to 8848 원정대의 김창호 대장을 모시고 그 길과 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히말라야 14자 무산소 완등.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언제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예, 저희는 3월 11일 날 예. 인도 캘커타항에 그 해발 고도 0m에서 출발을 해서 네. 그 5월 20일 날 등정을 하고요. 5월 29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일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80일 간. 80일이요. 제가 그 영상을 살짝 봤었는데 예, 정말 예.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한 가지는 무산소, 산소 없이 어떻게 그 높은 곳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 에베레스트 8,000m에서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 숨쉬는 공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산소량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기압 상태라서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보면은 호흡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걸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8,000m에서 8,700, 8,848m를 가게 되면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숨을 헐떡이고 또 한 걸음 가고 그래서 실적은 뭐 1분에 한 2, 3m 갈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제가 봤던 그 영상이 느린 화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아니, 예, 한 걸음 걷고 쉬고, 예, 예. 한 걸음 걷고 쉬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훈련을 하죠. 예, 그렇죠.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합니까? 훈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요번에 4단계로 하니까 카약, 맞아요. 자전거, 네. 그다음에 트레킹, 그다음에 등반 이렇게 하니까 국내에서 그 각 단계별로 이렇게 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고소 적응력은 선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그리고 그 후천적인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폐활량을 늘리는 이런 훈련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카약, 자전거 네 가지, 뭐 트레킹, 그다음에 예, 클라이밍까지 네 가지로 가셨잖아요. 근데 예, 보통 예. 한 뭐 베이스 캠프까지는 따로 올라가잖아요. 뭐 차를 예, 타고 예. 올라가든지 하는데 처음부터 카약도 그러게.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하셨어요. 예, 왜 예. 이렇게 모험을 하신 거예요? 저는 2007년에 네. 에베레스트를 한번 등정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예. 마지막 정상 가는 날 8,000m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다른 한국 팀에서 추락 실종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박영석 대장님 팀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등정을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수습 및 운구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 그렇게 결정하기는 사실 등반가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던 다 길이 욕심이 있는데. 있고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한번 등정 시도를 한다는 것은 한 그 5만 불에서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 또 한 명당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포기를 그렇군요. 해야 되니까 그때 내려오면서 그 다시 제가 에베레스트를 온다면은 뭔가 좀 독특한 방법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예.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에베레스트 로체라는 두 개의 봉우리를 이렇게 횡단을 하는. 예. 근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하는 해발고도 0m에서 네. 8848m까지 가는데 이것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면 시도를 하면 통상적으로 가장 좀 용이한 방법으로 등정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일반적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등정 확률이 낮지만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즐거움을, 어떤 단계를 그 다음에 0m에서 정상까지 가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시다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도 같은 대원 중에서 소식이 있었는데 그건 맞아요. 어떻게 벌어진 상황입니까? 제 그 지금 저 새벽에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우리 네. 그 49제를 하고 그러셨군요. 지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아유,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는 이제 무산소, 무동력, 그다음에 좀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뭐 폐기물 이런 거를 좀 슬로건을 해서 했는데요. 예. 근데 무산소라는 게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합니다. 사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 바로 사람이 가면은 그 5분 안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적응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하고 서성호 대원이 무산소 등정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23시간 정도의 운행을 하고 마지막 캠프에 돌아와서 그 수면 중에 그 다음 날 이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셨던 거죠. 이제 지친
굉장히 지친 면도 있고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저산소 그다음에 저기압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성호 대원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을 이제 산에 두고 오신 적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산에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뭐 그 조금 그러한 그 인간이 살 수 없는 예. 환경, 저희는 이제 죽음의 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네. 그런 환경이었더라도 저희가 이제 도전하고 예. 또 그 하는 거는 어떤 그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이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자기 개인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 정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오히려 뭐 정상을 못 가더라도 예.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만함을 저희는 많이 느낍니다. 예. 여태까지 등반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산은 어떤 봉이었나요? 제가 처음 지금 올해부로 이제 히말라야 등반을 24년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네. 처음 나간 봉우리가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그 대암벽 등반 1,500m의 예. 암벽을 올라가는데 거기는 이제 침대 같은 거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그림에서만 보던 이렇게 암벽에 매달아서 사는 거야. 네. 16일간 올라가는데 그때 한 13일째 한 100여 미터를 추락을 해서 로프도 거의 다 끊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갈비뼈가 그 2대가 부러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성등을 하고 이제 등반을 마쳤고요. 그때가 아마 제가 가장 그 좌절과 극복과 그다음에 또 왜 산에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등반입니다. 왜 산을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왜 산에 오르시는 건가요? 저 이번에 이제 프롬 제로 투 8848m 예. 갔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다시 그 배낭을 지고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또 앞으로 많은 시간이 되면은 그 어떤 왜 나는 산에를 갈까 이렇게 계속 자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미지의 공간, 그 다음에 어떤 시간 속으로의 자기의 마음 속으로의 여행을 하는데 다음에 제가 또 알게 되면 한번 모셔주면 다시 와서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는 없으신가요? 지금은 그 어떤 그런 공간이나 시간, 그 다음에 그 자연에 대한 호기심, 그 다음에 어떤 우리는 그 등반이나 등산이 좋은 점은 어떤 1, 2등을 가리는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같이 동료랑 손을 꽉 잡고 같이 정상을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동료들과의 어떤 그 우정, 그 다음에 같이 체험을 나누고 귀국했을 때에 그 뭐 요번에 서성호 대원도 마찬가지로 대원이 아니라 저하고 친형이고 친동생 같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예, 예. 산에서 많이 느끼시는군요. 자, 예. 위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김창호 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 또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네.